정부의 KTNG 사장 교체 시도나 나라가 일부러 적자를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요. 자살 시도 이후에 오늘 이틀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늘의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제가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건데 즐겁게 제보하고 유쾌하게 영상을 찍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던 게 유튜브 영상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제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제 진심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몰랐습니다. 있는 상황이랍니다. 저도 확인했는데, 그리고 지금 환자가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니까 면회가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도 제가 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가족들도 지금 정황이 너무 없다. 만날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 예, 기재부를 대표했어요. 내일도 일단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에 참석을 했다가요. 4시간여 만에 발견된 신재민 전 사무관입니다. 기재부에서 이 차관이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죠, 김 교수님? 네,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회가 거절됐다고 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일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풋내기 사무관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한쪽 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신 모독성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 압박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은데, 기재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눈을 뜨고 병실에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2차관이 찾아온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대응이 기재부에서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건데, 네. 그때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건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지금 상태를 김 교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만 왜 이송을 했다고 하나요? 네, 일단은 원래는 보라매 병원에 네네. 갔다가 지금 분당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무관의 가족 요청으로 이제 병원을 옮겼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놀라셔서 또 그랬을 예, 것 아마, 같아요. 예, 사과문도 그렇죠.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부모님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차분한 모습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응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모로서 아들이 좀 굉장히 심성이 여리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위에 굉장히 폐를 끼쳐서 그동안 괴로워했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김동연 부총리의 SNS 글에서도 보듯이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아들을 앞세우게 된 부모의 심정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정말 너무나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아마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과는 뭐 활발히 소통을 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어린 나이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장희철 평론가님, 지금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친구들까지 나서고 있던데요. 이제 거의 호소문처럼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달라,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들여달라고 하는 건가요? 원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만 네. 이 대학 선후배들이 호소문을 내는 것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와 일개 전직 사무관의 싸움은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그가 말한 내용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리고 이러한 어떤 폭로가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익을 목표로 나름대로는 이 정의감을 가지고 폭로한 것인 만큼 너무 가혹한 책임, 지금 기재부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둔 것 같고, 또 여당 의원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망둥이라고 표현하거나 심지어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의 가혹한 책임이나 표현은 이제 좀 그만해달라, 그런 친구들의 간절한 호소인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이 폭로가 진실이든 아니든 그 주장을 가지고 정부에서 당연히 해명을 하고 반박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절차이지만요.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는 공익 제보자로서 뛰쳐나온 사람에게 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날선 말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것,
그런 것이 과연 옳은 문화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참에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은 이분이 고시 공부 기간도 긴 편이고 나쁜 머리 쓰면서 위인인 척 위장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지배적으로 악의적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본인이 스스로 페이스북 글을 내렸거든요. 그래놓고 오늘 다시 올려서 네. 글을 내린 것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거론하기 싫다 했는데 그 강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의 행태를 꼰대라고 평가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이 젊은 층의 공익제보 폭로를 너무나 편향되게 해석했다. 그런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손혜원 의원의 표현 수위,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시를 합격하기까지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윤석열 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고시가 좀 늦게 된 편입니다. 12년 만에,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훨씬 더 늦은 기간을 가지고 고시 합격을 하게 됐는데 네. 손혜원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칼잡이가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이 비아냥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신 공격성 발언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지지층한테 전달돼서 왜곡이 됐을 수 있는 거고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길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요. 여기 대해서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에 본인이 문제를 느낀다라면은 저는 떳떳하게 사과하거나 본인 입장들을 해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용을 반박할 수 없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민평당 쪽의 논평도 나왔었거든요. 혹시 이분은 이제 고영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편이면 의인이고 남의 편이면 사기꾼이냐라고 하는 그런 쪽의 평가도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김상희 예, 평론가님.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 네. 진영 논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공격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본질이 무엇이냐를 봐야 하는 겁니다. 신재민 사무관 건도 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바이백이라는 것. 이게 네. 이제 제가 이제 기재부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조기 상환과 바이백과 차환 발행 이거를 잘 구분을 못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백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거는 사실은 네. 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사무관도 이게 자기가 경험이 조금 없다 보니까 이 네. 개념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4조는 바이백이고 1조는 조기 상환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1조의 부분, 조기 상환의 부분은 이게 팽창 재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갖출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은 정책적으로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신사무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기 일 중심으로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죠. 네.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설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약간 과도하게 고발까지 네. 가고 그래서 약간 어린 친구한테 정신적으로 좀 약간 힘들게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상희 평론가 말씀은 이제 빚을 우리가 먼저 갚느냐, 나중에 갚느냐, 혹은 나라를 적자 상태로 더 두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재부에서는 오늘 분주히 보도자를 내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만 사람이 일단 다쳤으니까요. 쾌유를 빈다면서 병원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발하는 입장은 강경한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쾌유되기를 제가 간절히 빕니다. 지금 제기했던 것처럼 무슨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신 전 사무관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다 알지 못하는 거를 본인이 알고 보고 들은 것만을 토대로 해서 전체로 얘기한 바람에 기획재정부로서는 잘못 알려진 거,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고발을 취소할 생각이 있으신지? 자, 그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요.
또 그와 같이 앞으로 이와 같은 오해가 더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부득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소환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결국 답변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소신이 있다고 해서 그 정책이 다 관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이죠. 특히 자신의 아팠던 가족사까지 함께 비유로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김동연 부총리의 인생의 큰 상처인데 이제 그 부분까지 좀 거론을 하면서 이게 자녀가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부모가 받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소신과 정책 조율이 다른 문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뭐냐면 네. 소신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도 공무원의 자세 맞다. 이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조율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마냥 잘못된 것으로만 또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성급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보는 사람의 입장과 딱 그 한 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논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홍남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총리요?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 선에서 조금 해명을 했으면은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인데 약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고발 조치까지 취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계속 고발한다고 하나요?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결국 고발을 취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네. 법조계에서도 이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과연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끝까지 고발을 했다가 법원에서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기재부가 맞게 될 이 역풍 훨씬 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어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내부적으로는 기재부에 어떤 여전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고발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렇게 고발을 취하는 수순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하게 되면서 마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진짜 알아서는 안 되는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그게 진실인 것처럼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아마 저는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이런 내부 폭로에 좀 민감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기재부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이 신 사무관 사태를 더 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하면서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일 제가 평론가님. 그 네. 기재부하고 횟수로 한 13년, 만 네. 11년 같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많이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무관 시절에 굉장히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네. 열심히 하려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 부분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좀 꼭 좀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기재부나 여당이나 이런 데서 네. 조금 이 어린 친구가 경험이 조금 덜해서 네. 우리가 좀 찾아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좀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설명을 하면 마무리가 좀 되어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렇게 살벌하게 막말로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거는 뭐 당 전체가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분이 하신 건데 네. 그 분의 어떤 선행하면?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언론에서 좀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북한을 갔다 왔는데 그거를 야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꾸며내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제가 모시는 분한테 이게 해가 되니까 저도 그때 막 그 18층 저희 집이었는데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공격이라는 게 그렇게 네. 멘탈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서요. 오늘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왜 이 청년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냐.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겠다까지 했는데요. 일단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익제보로 궁지에 물리자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식 인격 모독과
사법적 탄압으로 진실을 규명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 사찰, 공무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나라 살림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탄압을 받고 있는 의인이다라고 하면서요. 청와대로 상당히 많이 가실 줄 알았더니 3분 가셨네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간 것 같고요.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진상조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성으로 방문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찍고 폭로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야 사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건데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부 고발이나 폭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든든하게 받쳐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국회에서 더 크게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